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국채 금리가 다시 2.8%대까지 치솟으면서 기술주들에게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가 또 2% 정도 밀려났는데요. 거기다가 실적까지 좀 발표하는 기업들이 혼조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게 또 오늘 주말 앞두고 우리 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또 뉴욕장도 오늘은 휴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도 다소 부담을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고요. 오늘 좀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출연자와 함께 시청자분들이 직접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신 종목들 상담 시간을 좀 준비해 뒀습니다. 고민 많은 시장인인 만큼 상담도 최대한 많은 종목군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장은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인플레 부담을 안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옵션 만기를 맞아서 대형주의 변동성도 컸고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숏 배팅이 집중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도 규모가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걸 받쳐주는 매수가 실종되었던 흐름이었다. 그게 좀 눈에 띄는 특징이었죠. 나스닥은 2% 이상 빠졌고요. 계속해서 연 이틀 우리와 뉴욕장이 힘이 돼줬던 게 사실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 피크아웃이 약화되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여러 인사들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 우려로 채권 매입 6월에 종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뉴욕 연은 총재도 5월 50bp, 그러니까 빅스텝 금리 인상은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발언을 꺼내놓으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넘겨보실게요. 2년물과 10년물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치솟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5% 이상 뛰었고요. 2.8%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타격이 조금은 더 강하게 나왔고요. 국제금리 폭등으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트위터 관련한 이슈의 영향을 좀 더 받아가는 분위기였고요. 금융주들이 실적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는 JP모건, 그리고 오늘은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까지 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웰스파고에 대한 실적 실망감, 주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4% 이상 밀려났고요. 다른 금융주들은 비교적 괜찮은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좋았던 쪽은 바로 에너지 쪽이었어요. 유가가 또 올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 델타항공부터 호텔, 그리고 우버 등의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미국의 리오프닝주 강세를 떠올리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저희 당신이 잠든 사이에 온앵커입니다. 온앵커는 2월경부터 보시면 스타킹이 블랙이죠. 계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추웠던 시기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그 이후로 리오프닝주는 국내외 꾸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당신이 잠든 사이 잘 챙겨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장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죠. 어제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희 시간대 짚어드렸던 대로 특별 여행주의보 해제됐고, 오늘 또 거리두기 완전 해제 검토 이슈 발표가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주 일단 좀 강한 흐름이 어제는 영화 쪽 이런 곳에서, 화장품 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여전히 관광업체들 LNG 모멘텀 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수소 쪽에서도 이슈가 있었죠. 강했던 쪽은 어제 오늘 뜨거울까라는 타이틀로 이야기 나눠봤던 자화전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20% 이상 올라갔고요. MC넥스, 나무가 등의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군들의 동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애플카 이슈도 살짝 묻어 있었던 어제였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사료, 비료, 농업, 수산 쪽의 종목군들도 관심을 받았고요. 자, 이 가운데 과연 연속성을 뛸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는 장 마감 이후에는 사실
목재와 펄프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검토한다라는 이슈 속에 목재 수입과 펄프의 공급 우려가 퍼져 나간 거고요. 국내에서 물인 붙어 있는 종목들 거의 다 시간외에서 상승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그방 포장이나 제지주도 강세였고요. 이것도 오늘장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 개별 종목 이슈로도 저희 좀 굵직한 거 하나 다뤄볼까요? 네,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바이오의 대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네. 주가는 3.84% 올라가면서 84만 원 선을 회복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시 100만 원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어제 상승 요인을 두 가지로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에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건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상승 요인 두 가지 이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공장의 가동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하고 환율도 우호적인 상황이고 또 mRNA 백신을 포함해서 DP, 의약 완제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생산 매출도 증가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1분기에 호실적을 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공장 증설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로 어제 상승을 이끌어낸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하나금융투자에서 115만 원 유지했고 키움증권,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모두 110만 원 선에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8일에 유상증자 신주 상장 그리고 30일에 있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100% 연결 자회사 편입 등을 고려했을 때는 추후에는 목표 주가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분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결 실적을 반영한다면 연간 실적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등의 후속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 안정적인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신공장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제2바이오 캠퍼스 증설을 위해서 토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의 성장 동력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어제 84만 원 선을 회복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 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 신규 접근이 가능한 자리인지 혹은 좀 더 지켜보다가 오늘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체크해 보고 나서 들어갈지 오늘장 대응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고민 많이 하는 네.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관심을 못 받다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말씀 주신 내용들 근거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을지 지금부터 모아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개장 전 살펴볼 이슈와 함께 오늘은 종목 상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힘든 선택을 해주셨죠.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는 굵고 딱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체크할게요. 긍정의 소리가 조금 모이고 있는데 더 이상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들 안 보겠다 이렇게 외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셔요. 삼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주가가 조금 무겁다라는 그런 단점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바이오 중, 특히 이제 CMO라는 좀 이제 제조업에서 많은 실적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타 바이오 종목군에 대비해서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만큼 또 반등이 할 시에는 또 100만 원까지 금방금방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오히려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지분을 이제 전량 인수해서 신약 네. 기업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이제 100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좋게 봅니다. 굉장히 바이오 기업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100만 원 목표 주가를 계속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데려오면서 모든 의사결정의 속도도 조금 빨라질 거고요. 뭐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목표가 100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좋게 보고 있다. 심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유튜브 저희가 좀 어제 이벤트를 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정말 시간만 허락하면 다 하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들 만큼인데, 진만쌤 뭐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게임주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YM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 종목들 올려주셨는데 조금 추려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예요. 김창희 님이 올려주셨는데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나왔습니다. OLED 섹터 전망과 공략주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답변 주실까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도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 기술적인 위치로는 굉장히 좋고요. 충분히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저라면은 2만 원, 2만 2천 원 이하의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싸울 수 있는 평균 단가가 돼야지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위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단가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적당히 올라왔을 때 손절까지 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심장을 갖고 있으셔야지 시장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LG 디스플레이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 매력도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LCD 쪽에서 둔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계속적으로 우려 나왔던 LCD 쪽에 이제 판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외부적으로 좀 리스크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좀 비슷한 설명을 하면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메모리가 가격이 올라서 디램 가격 우려 이런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주력 제품에 대한 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을 LCD가 돈을 못 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쪽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과 함께, 만약 이제 좀 베팅의 순간이 왔다면은 22,000원 평단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얘기 오래 했던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도 OLED 뭐 선전하고 있는데 아직 파이는 크지 않아서 LCD로 줄여 나가고 OLED 올려가야 돼. 이 얘기를 뭐 한 2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느낌인데, 참 좀 더 LG 디스플레이 힘 좀 내줬으면 합니다. 다음 종목군은 게임주를 다 모아봤어요. 게임주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분이 컴투스 홀딩스 올려주셨는데 속상해요. 적응님이 항상 오늘이 최고가입니다. 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매수가가 13만 7천 원, 1, 2주 사이에 거의 30% 빠졌다라고 하고요. 바비바비님은 데브시스터즈 13만 6천 원에 사셨는데 지금 6만 8,900원. 네. 반토막 났고요. 어제만 6% 하락입니다. 그리고 나나님이 컴투스 14만 원인데 손절하고 남겨둔 것마저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게임주 다들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인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실적이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 섹터가 죽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돌렸을 때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 이제 싸울 수 있는 구간을 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이제 위메이드로 필두로 뭐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잘 나왔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베팅의 순간이 왔다면은 저는 이제 NFT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보다 게임주는 특히 실적주들에 대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앞으로 좀 기대감, 그 꿈을 많이 꾸는 그런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컴투스 홀딩스와 컴투스 말씀을 드리면 뭐 단일 IP죠. 사실상
매출이 주요 나오고 있는 구간이 서머너즈워나 혹은 이제 프로 야구 쪽 이제 게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이 취약합니다. 단일 IP는 그 단일 IP가 꺾이게 되는 사이클이 되면 그 부분이 좀 외부적으로 악재가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C2X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게임주 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매수 구간은 만약에 신규 매수 또 가능한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은 10만 원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둘 다 10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가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차적으로는 12만 원 도달 시에는 추가적으로 불타기라고 그러죠. 불타기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서 한 번 정도 조금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일단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12만 원 이상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게임주의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더 베팅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 목표가로는 먼저는 두 종목 다 12만 원, 그다음에 돌파 시 1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신작 출시 일정과 맞춰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데브시스터즈 보시면은 사실 데브시스터즈가 이제 거의 1년 동안 가장 많이 빠진 주가 중에 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쿠키런이 단일 IP가 이게 무서운 게 단일 IP가 잘 되면은 정말 주가는 한도 끝도 없이 네. 오르는데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졌고요. 보시면 지금 19만 9,500원이 고점인데 거의 7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드리면은 1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상 그 이상의 주가로 가시기는 힘듭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렵습니다. 10만 원 위로 가기에는 좀 어렵고 정말 쿠키런이 게임을 잘 만들어서 다시 그 게임이 승행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뭐 NFT 관련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주가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과 함께 만약에 조금 이제 데브시스터즈를 수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일단 7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98,000원, 즉 10만 원 이하의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게임주 시세에 나올 때 탈출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 성장성보다는 탈출을 목표로 데브시스터즈는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탈출을 목표로 데브시스터즈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좀 소신껏 전략을 좀 주신 거고요. 사실 이 아침부터 왜 이걸 종목 상담을 하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워낙 종목에 대해서 그 지난해 좋았던 섹터들이 많이 부러지는 흐름이 나왔었던 올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변동도 큰 시장에서 한 번쯤 내일은 또 휴장이니까요. 저희 주말이니까 그 앞두고 한번 이렇게 상담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이벤트성으로 오늘 하루만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진만쌤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셨던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던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을 가보면 그래도 긍정의 종목에 상담이 들어왔네요. 파인테크닉스 요 며칠 오르고 있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 올라왔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제가 시작 전에 보니까 파인테크닉스 인적 분할 이슈로 저희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라는 질문도 와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1년 내내 차트로 본다면 뭐 변동이 있었지만 쭉 올라왔어요. 네, 아침에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종목도 있었었는데 파인테크닉스 말씀을 드리면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일단은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을 좀 이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서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인적 분할 자체는 이제 물적 분할이랑 좀 다르죠. 이제 막 나오는 이제 좀 변화에 대해서 나가는 회사에 지분을 주거나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실제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워낙 주가가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다는 거는 항상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로는 16,0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건데 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좋은 흐름들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에 관련된 이슈가 최근 이제 좀 근접 이슈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번 정도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봐보시는 그런 전략과 함께 16,000원을 일단 단기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도 체크하시고요.
다음 종목이 무려 3분이 올려주신 네.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HN인데요. 뭐 15만 원 너머의 가격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52,9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3분 중에 한 분은 그래도 57,500원에 사셨어요. 손실이긴 하지만 뭐 그간 빠졌던 거 대비하면 어찌 보면 손실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20% 정도 비중이시라는데 전략 주시면요. 네, 저도 에코프로 HN은 현재 구간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력적. 네,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6만 원 이하의 주가에서는 모아갈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 워낙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이슈가 아직 덜 왔습니다. 지금은 당장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먼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쪽이 밀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은 전체, 즉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쪽에서 집행하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 HN도 이 부분에서 예전에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직 안 올 것인 것뿐이지, 아직 뭐 봄이 안 왔다 뿐이지 아직 겨울의 초입 구간, 즉 아직 지금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친환경 붐이 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과 함께 22일 날 기후 정상 회의도 가지고 있고요. 22일 날 또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대회 결과를 좀 발표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전 세계 빌런이죠. 이제 그런 일론 머스크의 그런 이슈들과 함께 탄소 포집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과 주가 흐름도 생각보다 에코프로 HN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릴 때는 좀 매수해 보시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매수 구간은 55,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단기 목표가로는 8만 원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10만 원대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그 이하, 즉 8만 원 이하까지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쌓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위치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요. 그래도 바닥에서 꾸준히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은 꾸준히 모아가도 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은 22일 날 있을 이벤트를 한번 기대하고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네. 상황이네요. 에코프로 HN 많은 이들의 고민을 안고 있는 종목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자, 유정희님께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려주셨어요. 평단가 10만 원입니다. 얼마 물타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슈팅 기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사실 이제 빠르게 주가를 올리기에는 주가의 좀 체력 자체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수많은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 잘 버텨져 있고 악재들이 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수급이 꼬이진 않은 상황에서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상황, 즉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자리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역사적 저점인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베팅의 순간은 온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보신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셀트리온의 3사 합병 이후에는 또 주가 탄력성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슈 이전에 어느 정도 매물대 혹은 싸울 수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매수가로는 6만 원 이하, 즉 이제 조금 더 하락 여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6만 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로는 8만 원을 제시드리는데, 이 단기 목표가라는 거는 이 구간 안에 싸울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놔야지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한 번 정도 상승장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탈출 혹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설명이니까 그 이하에서 목표가를 만들어 놓는다면 한 번 정도의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울 수 있다라는 뜻은 좀 탈출 기회로 삶의 순간을 마련해 나가자라는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두 종목 더 보겠습니다. 시간 저희 최대한 쓰고 있는 건데, 네. 덕산네오록스입니다. 매수가 53,400원에 비중 10%. 어떤 답변 주시나요? 작년에 좋았었는데 생각보다 실적 쇼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실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되면서 주가는 좀 하락했다가 그래도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빠른 반등보다는 천천히 우상향해서 저는 지금 이제 윤모모님이 이제 53,400원의 평균가를 가지긴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 빠르지 않지만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만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을 수 있으면 지금 구간 굉장히 좋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대 비중을 좀 실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는 전략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이제 55,0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즉 이제 1분기 실적이 얼만큼 개선되는지가 독산 네트워크스는 굉장히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일정 맞춰서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입장 혹은 추가 매수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 분명 도움되는 전략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시간상 AS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만쌤이 어제 저희 시간에 저희 자화전제 시설 투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윈윈이다라고 얘기를 주셨고 어제 자화전제 급등했습니다. 이런 카메라 모듈 쪽 얘기 종종 주셨는데 MC넥스와 나무가도 지난 진만 스픽이었어요. 어제 MC넥스 나무가 모두 올랐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뭐 카메라 모듈을 저희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제일 예쁜 거는 무엇일지 골라주세요. 사실 이제 어제 또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네. 조금 또 다시 한번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래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적인 메리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동차가 생각보다 잘 버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자율주행 혹은 모듈 쪽, 그 다음에 메타버스나 관련된 이슈로 다 같이 엮이기에 굉장히 좋은 게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은 단순히 스마트폰 쪽에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관련 모멘텀은 더 좋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MC넥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여력은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5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무가도 또 말씀을 드리면은 나무가도 이제 한 번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와서 또 조정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14,600원의 매물대를 깨게 된다면 저는 15,0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잘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작은 테마 사실상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슈 몰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모듈 쪽은 지금 당장 뭐 이익을 실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시라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두 종목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라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밤에는 미국 뭐 유럽에서 휴장이기도 하고요. 또 대북 관련한 일정도 있는 날이라 미국도 빠졌습니다. 어제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나치게 흥분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코멘트를 방송 후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장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전략을? 오늘은 사실상 테마도 이슈가 또 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테마 관련 이슈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대응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른다고 선뜻 매수를 하셔서 뭐 짧게 하다 오늘 조금만 이제 저녁에 이제 치킨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요즘 시세의 분들이 좀 짧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최근에는 정말 좋은 섹터 혹은 이전에 강했던 테마도 생각보다 이전만큼의 시세는 분출하지 못하고 또 바로 다음 테마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뜻 이제 달리는 말에 탑승하기보다는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거고 오늘 뭐 워낙 시장 자체가 혼조세에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테마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다음 테마를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공략을 해보시라. 그래서 만약에 좀 기사 같은 거 궁금하시면 노란톡에 오셔서 기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들여다보고 있는 진만쌤을 저희는 자주 목격하거든요. 그만큼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좀 특별하게 종목 상담 코너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앞으로는 다음 주도 또 각 이슈에 대한 전략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